네, 매주 금요일 함께합니다. 이한진, 권혁준 두 전문가분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한 분 한 분 인사 나눠주실까요? 네,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는 분쟁 해결사 이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속 불꽃 같은 열정 분쟁 파이터 권혁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진정한 보린이 이윤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께 안녕하세요. 오늘 많은 것들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한 주 동안 동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질문 중에 하나를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사연자분이 5248번님입니다. 이분의 질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희 가족 중에 병원에서 일하는 가족이 있는데요. 제가 그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니까 영수증에 지인 할인 후 금액 그리고 할인 전 금액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실손 청구를 할 때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최근 이 부분에 대한 판례도 있고요. 종종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판결이 번복된 부분도 있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할인 후 금액에 대해서만 실손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작년 초에는 다른 판결이 나와서 보험 소비자가 헷갈리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 가장 기초 근거로 하는 자료는 바로 약관입니다. 그런데 실손보험 약관에 병원에서의 지인 할인에 대한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게 작성되어 있어요. 예. 명확하지 않다는 건 약관의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에는 약관의 해석 제4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좀 적용됩니다. 약관을 만드는 건 보험회사죠. 그래서 명확하지 않을 경우엔 보험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작년 4월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의해 지인 할인을 받기 전 그 기준 금액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 10월 31일 대법원 판결에서는 약관은 명확하게 해석해야 하며 특히 손해보험은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할인받은 부분까지 보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약관은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서요. 그리고 사회통념을 기반으로 해서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네네. 네, 이 실손보험은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게 목적이라는 점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 보장을 받는 게 실손보험이라는 점을 우리 동키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친구는 병원비가 100만 원 나왔는데 실손해서 200만 원 받았어. 지인도 없는데. 네. 이런 경우는 실손보험에 더해서 입원 특약, 수술 특약 등의 이런 특약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장 점검이 이래서 정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요지는 내가 낸 만큼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럼 아까 그 작년 4월 서울고등법원 요 판례는 다시 뒤집힌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할인을 받으셨다면 내가 낸 만큼 받을 수 있다는 그렇죠. 거 요거 오늘 명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5248번님 궁금한 점은 이렇게 해결이 잘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분쟁 사례 저희가 함께 해결해 볼 건가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분쟁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백내장 치료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네. 백내장은 사물이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리게 보이는 증상으로 안과 질환 중 하나죠. 일반적으로 60세 이상이 되면 70% 이상이 이 증상을 경험하시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치료를 받고 실손보험을 청구했을 때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네, 실제로 저희 주변에 뭐 이모들, 엄마 친구들, 맞아요. 아빠 친구분들 많이 받으셨거든요. 네. 실제로 한국인이 가장 많이 받는 수술 1위가 백내장이라고 할 정도로 흔한 질환인데요. 그런 만큼 백내장 수술 관련 분쟁 관심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사례 한번 알아볼까요? 네, 한 60대 여성분이 눈이 침침해지는 경우가 많아져 안과를 내원하셨고요.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 난 뒤 의사로부터 백내장 진단을 받은 후에 다초점 렌즈 삽입술 제안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예상 비용이 1,000만 원이 넘어서 너무 놀라셨지만 실손보험이 있어서 걱정 없이 수술을 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실제 보상 지급 금액은 55만 원만 나온 겁니다. 너무 조금 나왔는데요. 1,000만 원인데 55만 원이면 아니 근데 실손보험이 있는데 왜 이거밖에 안 나와요? 크게 보면 세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다초점 렌즈는 시력 교정술 또는 치료 재료대로 간주해서 실손보험 면책 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백내장 정도는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셋째, 위 두 가지 사례가 다 인정된다 하더라도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기에 통원 치료비 한도인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적용된다는 거죠. 아, 이게 꼭 수술을 할 정도인지 아닌지 이 판단도 보험사에서 해요? 네,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 아니면은 받을 수 있는 것도 달라지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필요 없는 수술을 하게 된 거로 간주해서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한 사례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뭐 하여튼 세 가지 지금 이유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거절 사유가 됐다고 하고 그렇다면 보상받을 방법이 진짜 없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좀 잘 알고 대처를 한다면 그나마 보험사와 분쟁을 하더라도 조금 더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위에 말한 이제 세 가지 중 첫 번째 다초점 렌즈는 시력 교정술 또는 치료 재료대로 간주해서 실손보험 면책 사유에 해당돼요. 이건 이미 다수의 판례에서 면책이 아니라고 나왔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경우는 좀 적습니다. 예. 둘째, 백내장 정도는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과 관련해서는 수술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세극등 현미경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현미경 검사로 눈을 최대 40배까지 확대해서 자세히 볼 수 있는 검사인데요. 눈의 혼탁 정도와 질병 여부도 좀 파악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라든지 혼탁 정도가 심하다라고 하면 이제 실손보험을 받는데 네. 좀 유리한 판단이 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수술을 위해 입원한 경우 6시간 이내 수술은 끝났으니 입원이 아닌 통원으로 간주돼서 실손해서 지급되는 한도가 작아진다는 점이에요. 뭐가 되게 좀 빡빡합니다. 네, 조건들이. 복잡하죠. 네. 이거를 다 이제 맞춰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근데 사실 뭐 수술 입증하거나 입원을 해도 뭐 아니라고 하니까 이거를 받아야 하는 분들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너무 답답하실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백내장 치료를 보험사에서 거절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치료 방법에 대해 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백내장 치료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하겠죠. 일반적으로는 수정체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인공수정체를 삽입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단초점, 다초점 수술로 나뉘는데요. 단초점 렌즈는 원거리, 근거리 중 한 가지를 맞춰 조정하시는 거고요. 다초점 렌즈는 모든 거리를 잘 보이게 하는 맞춤 렌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게 3세대, 4세대 실손의 경우 다초점 렌즈는 면책으로 제외를 하기 때문에 분쟁 여지가 없습니다. 즉 3세대, 4세대 실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초점 렌즈로 수술을 하시면 예. 무조건 면책. 예. 이거는 뭐 분쟁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 외의 실손의 경우 단초점으로 할 때는 비용도 30에서 50만 원 선으로 큰 부담이 적고 보장에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 하지만 단초점이 아닌 다초점 렌즈로 할 때 비급여 항목으로 병원에서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300에서 10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치료인 게 문제인 거예요. 실제 다초점 시술의 경우 총 소요 시간은 6시간 미만입니다. 네. 입원 특약으로 보장을 받아야 높은 한도로 보상이 가능해서 입원 치료로 진행을 하는데,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적 경과 관찰이 필요 없다고 보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보험회사는 이를 입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거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맞아요. 조금 들긴 네네. 하고, 사실 또 의사마다 내리는 처방도 좀 다를 것 같긴 네. 한데,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을 정리해드리면 이렇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고, 실손에서 백내장 치료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일단 짧은 시간이면 치료가 가능한 다초점 시술을 입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20에서 한 25만 원 수준의 통원으로 지급한다. 이제 이런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그 단초점을 선택하면 뭐 문제 전혀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통원의 수준인 실손 청구는 가능하다는 점과 단초점으로 선택하신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거죠. 하지만 다초점으로 하고 싶은 분들은 병원 내 입원실이 있어야 하고요. 예. 시간별 의무 기록과 입원 필요 소견을 구비하셔서 첨부하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소비자가 보험사와 입장이 대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소송에 시달릴 수밖에 또 없다는 점을 미리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법원 판례도 매번 입장이 다르게 나오는 실정이라서 보상 처리 결과를 어느 누구도 단언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따라서 정확히 나에게 좀 더 적합한 치료는 무엇인지 좀 고민해 보시거나 가입하신 보험 특약 중 혹은 질병 수술비, 안과 질환 수술비, 종수술비 같이
수술비 특약들은 보험 지급에 문제는 전혀 없으시니까요. 이런 특약들을 통해서 비용을 조금은 해결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와, 제 입장에서 처음 보는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일단은 같은 질병이라도 그럼 어떻게 치료하는지 선택하는 거에 따라 좀 보상받는 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지금 맞습니다. 아까 그래서 다초점, 단초점 렌즈 얘기를 하신 거고요. 네. 이렇게 두 전문가분들이 저는 지금 들으면서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어느 정도는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지만 그건 조금 이따 제가 네네. 여쭤보고 이렇게 두 전문가분들이 평소에 믿었던 보험에서 이런 보험사와 분쟁이 생기면 뭔가 좀 억울한 경우들 많거든요. 저희를 통해서 여러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오늘 분쟁 사례들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3부에는 두 전문가분들이 직접 상담해 주신 사연을 살펴봅니다. 저희가 방송에 맞게 재구성했는데요. 일단 사연 내용 듣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에 보험을 잘 모르는 일반 직장인입니다. 사실 건강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지인들의 부탁으로 가입한 보험이 꽤 많습니다. 보험료는 약 150만 원 정도 혼자 내고 있습니다. 저는 싱글이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스스로 해야 한다는 생각에 연금보험을 많이 준비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속상한 건 지인들이 저축 관련된 보험은 많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흔한 실손보험이 하나 없더라고요. 전 40대 중반의 여성이자 결혼 생각은 없습니다. 방송을 듣는 애청자로서 이런 저에게 필요한 보험이 무엇인지, 연금은 괜찮은 수익률인지 궁금해서 사연 남깁니다. 도와주세요. 네, 오늘의 사연 듣고 왔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분의 사연이었고요. 연금 보험만으로 150만 원이면 저축 관련해서는 뭐 꽤 준비를 잘하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아직 실손 보험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두 분이 직접 만나고 오셨는데 이 사연자분의 상황이 어땠나요? 네, 우선 우리 이윤아 아나운서님 네. 혹시 연금 준비 150만 원 이상 하고 계신가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지금 한숨부터 나왔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왜냐하면 우린 저축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정말 너무나 많죠. 그렇죠. 적금, 예금, 주식, 펀드, 코인 등 정말 무수한 선택지 중 보험으로 미래의 연금을 준비하시는 건데요. 네. 이런 분 정말 흔치 않아요. 사연자분의 월 소득은 약 600만 원이었고요. 앞으로도 저축은 꾸준히 늘릴 생각이라고 하십니다. 네. 네. 네, 우선 이 사연자분의 경우 보장에 대한 이야기보다 먼저 연금의 수익률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 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현재 기준금리는 3%입니다. 최근 2년 동안 3.5%였다가 지난달 한국은행이 3.25%로 0.25포인트 내렸고요. 네. 어제 다시 한번 0.25% 내려서 지금은 3%죠.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 점은 즉 2년 전 준비하셨던 연금보다 지금 연금을 다시 준비하시는 편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금리 얘기해 주시는 거 보니까 그거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저처럼 보린이들은 숫자 나오면 조금 복잡해요. 이거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연자분의 연금으로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보면 현재 매월 납입하는 150만 원의 연금은 가입일이 2020년 6월입니다. 예. 네, 당시의 기준금리는 0.5%였어요. 그때 가입한 연금을 65세부터 평생 받는다고 계산을 해보니까 매월 130만 원씩 평생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분명. 그렇죠. 그런데 만약 현재 기준금리가 지금 3%죠. 지금 150만 원의 연금을 준비해서 65세부터 똑같이 평생 받으신다고 하면 130만 원이 아닌 161만 원씩 평생 연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차이가 꽤 나는데요? 네. 이게 매달 나오는 금액인 거죠? 네, 맞습니다. 와, 1년으로만 해도 벌써 100단위가 되는 건데 네. 아니 그러면 이거 무조건 차이가 나니까 뭐 항상 교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교체하시는 게 맞고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현재까지 납입하신 연금이 약 5천만 원 정도였어요. 네. 해지를 하시면 환급금이 약 4,500만 원이시죠. 그렇죠. 그럼 500만 원 손해입니다. 그런데 이 4,500만 원을 일시납 연금보험으로 준비하신다면요. 새로 준비하는 150만 원의 연금에 더해서 해지환급금 4,500만 원으로 준비한 일시납 연금에서 나오는 월 30만 원까지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65세부터는 총 19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 손해인 것 같지만 이게
그 장기적으로 보면 더 낫다라는 걸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저축은 오랫동안 납입을 하고 유지를 해야 우리가 보통 복리, 단리 얘기할 때 그 복리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변경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 특별히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당연히 오랫동안 유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특수한 상황에서는 대처를 잘 하셔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지금까지 2000년 초반부터 지금 2022년까지 정말 꾸준히 줄어들었어요. 네네. 그런데 줄어들면서도 중간중간 기준금리가 오를 때가 있었겠죠. 현재가 그런 상황이에요. 비교를 좀 해보면 2020년 5월 기준금리는 0.5%, 그리고 21년 8월 26일 0.25%가 상승해서 0.75%로 소폭 올랐어요. 네. 그리고 22년 10월 12일에 0.75, 곧이어 22년 1월 14일 1.25%가 됐어요. 제가 22년 동안 꾸준히 줄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소폭 상승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네. 네, 이때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은행과 보험회사에서도 앞다퉈 고금리 상품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네, 이럴 때 저축을 잘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네. 사연자분께서 유지하신 150만 원의 연금 상품은 코로나 이전 그리고 2021년 가입하셨어요. 당시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1%도 채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는 3%인데 말이죠. 당연히 연금의 보험의 이율이 당시보다 지금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럴 때 저축을 잘 준비하신다면 좋습니다. 기준금리가 낮을 때 저축을 하셨던 분들은 보험사 이율이 높은 지금 바로 빠르게 움직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가입할 때 이율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해 네, 주신 거죠? 사연자분의 준비하시는 연금이라든지 예, 이런 예. 게 물론 보험회사마다 모두 다 달라요. 어떤 데는 변동금리, 연금 상품은 변동금리 상품, 예예예. 펀드로 운영되는 변액 상품, 그리고 고정금리 상품이 있는데 지금은 고정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고정금리일 경우에는 그 당시의 금리를 잘 살펴서 갈아타면 더 좋은 경우가 있다라는 거 네. 지금 네. 말씀해 주시는 거였습니다. 연금보험을 조정을 해서 사연자분이 이렇게 조금 더 높은 이율로 연금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면 사실은 너무 좋은 거잖아요. 이런 네. 조언을 해주신 건데 그렇다면 다른 보험은 어떻게 준비하시는 게 좋을까요? 네, 앞서 우리 사연자분께서 실손보험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셨어요. 네네. 실손보험은 필수죠. 회사마다 실손보험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조금씩 좀 다른데요. 어떤 곳은 간호사가 방문을 해서 체열 및 소변 검사 등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곳이 좀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종합보험을 준비를 하면서 같이 실손보험을 준비하시면 따로 심사를 보지 않는 곳도 있어요. 네. 네, 실손보험이 없는 분들은 이 점을 꼭 알고 계셔야 하는데 무조건 간호사가 와서 방문 검진을 하는 것이 답은 아니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검진에서 조금 불리한 경우도 생길 것 같긴 맞아요, 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까지 두 분이 짚어주셔서 되게 든든한 것 같아요. 저는 전혀 몰랐던 부분을 지금 얘기해주고 계신 네. 거거든요. 네, 저희가 매번 달라지는 보험들 꼼꼼하게 챙겨서 동키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동키분들도 항상 방송에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자분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요. 사연자분은 건강하다고 하셨고 건강검진 외에 병원을 다니신 적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간호사가 방문해도 큰 문제는 없었겠죠. 그래도 종합보험이 없으셨기 때문에 같이 준비를 하면 간호사분 방문 진단 없이도 실손보험을 준비하실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사연자분은 종합보험으로 약 20만 원, 그리고 실손보험 15,000원 이렇게 준비를 해서 약 22만 원 정도로 보장을 준비하실 수 있었습니다. 네. 소득에 비해 보험료가 좀 적어서 보장이 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10년 이상 병원에 가지 않으시는 분들은 있죠. 정말 일반 건강체에 비해서 20-30% 저렴하게 보장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 보통 보험회사가 5년 이상의 것들은 물어보지 않는데 이걸 10년 이상의 것들로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더 저렴하게 준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사연자분은 암 진단금도 5천만 원, 뇌와 심장 진단금도 2천만 원 준비되었고요.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그리고 1호종 수술비와 일상생활 배상 책임 등 준비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상해 관련 특약에 대해서 치매보험과 간병보험까지도 준비를 도와드렸는데요. 사연자분께서는 나이가 들어서 아프거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치매보험과 간병보험으로 혜택을 받아서 다른 가족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고 하셨거든요. 음. 치매보험과 간병보험은 합쳐서 약 10만 원 정도였고요. 치매 진단 시에는 매월 100만 원씩 평생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두 전문가분들이 꼼꼼하게 잘 챙겨주셨는데 평소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까지 챙겨주시는 두 전문가분들께 나도 한번 점검 받아보고 자문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질문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고요. 저희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99번 언제든 보내주시면 됩니다. 말머리에 상담이라고 달고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1:1 무료 상담 저희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사연자분의 이야기들 저희가 꼼꼼히 짚어드렸고 아까 그거는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너무 약간 방대하다 이럴 때 뭐 보면 좋아요? 2242번님. 아 정말 약관은 사실은 전문가분들도 잘 보기 쉽지 않아요. 다 보세요 두 분. 네, 그래서 보긴 하죠. 저희는. 저희가 진짜 무슨 상황이 발생할 때 약관을 살펴보는 거예요. 법전처럼. 아, 그러니까 진짜 법정 네. 같아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실 공부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대로 된 전문가가 옆에 있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의 포인트 짚어볼까요? 첫째, 백내장 시술 중 다초점 렌즈를 고민하신다면 병원 내 입원실이 있어야 하고 시간별 의무 상세 기록과 입원 필요 소견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보험사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둘째, 유리한 시장 상황에서 저축을 준비하면 더욱 유리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장에 대한 준비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보험료를 더 할인을 받아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오늘도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방송 중에 상담 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서 저희가 참고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